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자의 윤정호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전격적으로 입건하면서 이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 기획설로 총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과 직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근거가 뭔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지금 문제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이 됩니다. 자, 장관님,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한 거는 뭔가 나온 거죠, 증거가? 벌어졌던 증거가 일들, 나온 것이죠. 판사 사찰 문건이라든지 이번 고발 사주 문건이라든지 장관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가 나왔습니까? 규명을 해야 될 지점이라는 증거가 거죠. 나왔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기소가 되는 걸 내심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답도 못 하십니까? 이게 이제 세계일보에 나온 건데요. 제가 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이나 대검의 그 성향으로 보면은 이거는 또 부르르 달려가서 또 감찰 지시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세계일보에 보도된 저 문건의 형식이라든지 근거에 대한 초동적인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불리한 거, 선택적입니까? 불리한 증거 없음 무혐의 처분 내린 걸 다시 그것을 아니, 관해서 지금 꺼내서 다시 지금 조사를 할 듯한 말씀을 지금 하셔서 지금 여쭤보시는 전체적으로 거예요.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증거 진상 규명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진상 규명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취지십니까 지금? 사실 확인을 좀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아니, 흥분하는 게 아니라 흥분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왜 예. 흥분합니까? 예, 야당 의원들과 박범계 장관 아주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자, 송건보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국회 법사위? 그러니까 이것이 박범계 장관이 그 전에 이 사건 초기부터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 혐의점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양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찰이 곧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곧 수사 단계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수사 의지를 계속 밝혔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지금 감찰까지도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 단계에서 머물러서 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와서 수사는 그냥 감찰까지도 본격적인 감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늘 정도 되면은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본인이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게 수사 의지를 이렇게 피력을 했는데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오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 어떤 기존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바람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자, 여야 입장 다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야당에서는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의 범죄 사실을 예단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도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여당 의원께서 포렌식에서 증거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믿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완전히 정치 중립은 버리신 겁니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범죄의 정황에 대해서 제가 아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더러운 정치 공작 프로젝트에 하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건지 손준성 수정관이 윤석열 총장 최측근이라고 계속해서 뉘앙스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발언을. 최측근이면 윤석열 총장이 개입된 겁니까, 장관님? 제가 규명의 대상, 수사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지 개입이 됐다 안 됐다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발언을 적이 하고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우리 박범계 장관님은 동생이 법인의 사무장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 박범계 장관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비유가 그거 아니, 그러니까 증거나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그런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왜 비유를 나는 못하고 장관님은 하도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윤 총장과의 손준성과의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관된 것처럼 이렇게 흘리고 다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자, 이 야당에서는 저걸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박 장관은 자기가 뭐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하는 게 최우선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배승희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박 장관이 지난 8월 17일에 이 법무부 훈령으로 해서 이 언론 보도 진상 조사와 그 수사 정보 유출 내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형사 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그 규정을 하나 그 개정한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걸 보면은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은 이 전문 공보관 또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 이외에는 이 언론 기관 종사자와 접촉해서 이 수사 정보를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발견이 되면 내사를 진행해서 이제 수사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법무부 훈령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법무부 훈령을 만든 박범계 장관이 오히려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수사 의혹을 본인이 지금 흘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훈령에 따르면 내사의 당사자가 돼야 될 이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아까도 조수진 의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한 근거가 도대체 뭐냐? 네. 바로 이 수사 대상이라고 말한 부분 자체가 벌써 이 훈령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박범계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 최초에 뭐 본인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여당 국회의원 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지금 좀 일맥상통하게 좀 정치적 중립성을 좀 위배하고 또 이 선거와 관련해서 본인이 소속된 이 여당에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저는 박범계 장관께서 좀 더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좀 중립적으로 그리고 이 야당의 이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좀 그런 오해 없는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반면에 여당에서는요.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 검찰화되어 있다. 이렇게 윤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보시죠. 문무일 총장에서 윤석열 총장으로 총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검찰이 엄청나게 정치 검찰화돼 있다는 거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야당과 연결해서 무슨 문건을 만들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솔직히 이게 그 전에 정치 검찰 그러지만 역대 검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검찰은 특이하게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검찰이 권력의 주체가 돼서 입법사고 행정을 다 같이 휘두른 최초의 사건이에요. 있어서가 안 될 사건입니다. 이렇게 상급자 잘못 만나면 총장 잘못 만나면 검찰 전체가 이렇게 정치 개입에 뛰어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되잖아요. 저는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의심을 받을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의혹들은 제도 이전에 특정 체제 하에서 벌어진 의혹이라는 그런 느낌을 감출 수는 없고요. 지금 증거는 명백하잖아요. 텔레그램에서 보낸 증거는 지금 명백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명백한 증거가 있고 지금 법사위에서 얘기하시는 야당 의원님들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게 지금 법사위를 가지고 노는 겁니까? 뭡니까? 캠프의 입장을 지금 이 법사위 위원장에 와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지금 뭡니까? 네, 여당에서는 이제 이 윤석열 검찰이 과거에 정치화돼 있다 이 점을 좀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사위가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럽고 의혹과 단정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의혹을 완전히 단정적으로 여야가 같이 톤을 높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의 계절이고 대선판이 되다 보니까 훨씬 이것이 판이 커지고 또 단정적으로 되고 마찰하고 있는데 예. 법사위에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뭐 대정부 질의라든지 일반 상임위 같으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데 법사위 자체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우리가 법과 관련된 또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금기를 이렇게 지켜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네. 법무부 장관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단정적인 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예. 굉장히 아쉽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실제로 이 사안은 손준성 검사가 만약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중요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도 네네. 있는데 오히려 더 시끄럽게 함으로 인해서 여당이 손해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쿨다운을 시켜서 냉철하게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 오히려 여당 입장은 더 나을 텐데
똑같은 수준으로 서로 간에 공방을 하는 바람에 네. 국민들이 충분히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뭐가 잘못됐고 누가 잘못된 건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오히려 그게 전략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들을 아주 강하게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이 공수처가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도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뭐 고발장, 지금 사건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이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할 사실이 결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증거는 일부 뭐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부분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이걸 보낸 적이 없다고 몇 차례 걸쳐서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피의 사실 공표,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뭐 마치 뭘 한 것처럼 공수처도 그렇고 지금 박범계 장관도 동일한 인물로 봐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기존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엄하게 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성은 씨는요. 박지원 국정원장을 8월 11일 만났는데 만나기 직전에 김웅 의원과 주고받았던 휴대전화, SNS에 있던 내용들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걸로 지금 복수의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 100여 건을 한 이틀 사이에 다운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성은 씨는 본인이 이 방어용으로 뭘 준비를 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에다가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했던 게 7월 달입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가 나왔던 게 9월 2일이기 때문에 한 달이 넘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네. 의혹이 짙어지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날 중에서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엄청난 양의 문건들을 다운받게 됐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는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보도됐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애당초 7월 달에 뉴스버스에 건넸을 때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고발장이 건네진 게 아니라 대화 내용이 캡처돼서 건네졌다는 것이고 다운을 받았다는 건 이미지 파일에 있는 고발장을 다운받은 건데 이 내용은 박지원 원장을 만나고 난 뒤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뉴스버스의 보도 과정에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이 뭔가 영향을 미쳤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겠죠.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 캠프 차원에서 이 박지원 원장 등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난 다음 공수처가 신속하게 나서서 윤 후보를 피의자 입건했던 방식에 비춰보건대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거 인멸하지 않도록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을 지금 캠프 차원에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이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하루 전인 8월 10일 텔레그램 방 자료 143건 중 106건을 집중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말한 원장님과 자신이 원했던 날짜가 언제냐입니다. 네,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난 전후 대규모로 SNS를 캡처한 사실, 이게 바로 상의하려고 했던 거다. 보도 시점을 상의하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 지금 조성은 씨가 출국을 암시한 글을 또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도 해야 되고 박 원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도 개시해야 되고 이런저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조성은 씨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 고발사주 의혹 보도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도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전에 방어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남희 대변인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측의 주장을. 이 사건이 고발 사주에서 어느 순간에 제보 사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여기서 아까 배 변호사께서 열심히 말씀하셨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3명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아까 법사위에서 박범계 장관은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변을 모호하게 하셨다는 걸 보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손준성 검사는 자신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가 있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건의 초기 단계를 생각하면 뉴스버스에서 제보받은 손준성 검사 보냄이라는 그 텔레그램 내용이 증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증거로 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마치 피의사실 공표와 연결짓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저 공익 제보자라고 본인이 이제 확정되신 저 조성은 씨가 자신의 그 텔레그램 개인의 휴대폰이 박지원 원장과 만난 전후에 수백 차례 뭐 이렇게 다운로드 됐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됐으며 누가 밝히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것은 건너뛰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발표했다라는 얘기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개인이 방어를 하기로 했든 어떤 사유였던 개인의 핸드폰이 몇 날 며칠 그 조성윤 씨의 폰이 왜 다운로드 된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 사실을 흘렸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따져야 될 것이 애초에 7월 중순에 7월 20일경이잖아요. 조성은 씨가 석 기자를 만나서 뉴스버스에서 제보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 텔레그램에 있던 사실을 보여주고 다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사건이 될지 모르고 이후에 본인이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캡처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검찰의 이런 고발 사주 이 사건과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따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다 혼재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으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숫자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지금 언론 매체에서 입수를 해서 그 내용들을 사진 정보를 보면 언제 했던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저게 공개가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 조성은 씨 본인은 언론에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라는 이야기하고 언론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파일이 그 조성은 씨에게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조성은 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데서 뭐 나왔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조성은 씨가 저 파일을 왜 그 날짜에 생성했느냐 우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왜 어떻게 유출됐느냐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조성은 씨 해명은 이 본인이 방어하기 위해서 뉴스버스가 어떻게 보도할지 몰라서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방어하기 위해서 저 자료를 외부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본인의 핸드폰에서 캡처한 겁니다. 본인의 핸드폰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캡처를 하필이면은 그 박지원 원장과 만나기 전날 그 전날 집중적으로 했느냐. 이것이 지금 이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날만 한 것이 아니고 8월 11일 그 박지원 원장과 만난 날에는 저 캡처한 거 이런 게 없습니다.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두 건을 캡처를 해요. 김웅 이용대 텔레그램 대화 두 건을 또 캡처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만나기 전에 100여 건을 하고 만난 날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 날 또 두 건을 합니다. 두 건을 한 것은 왜 또 왜 필요에 의해서 또 두 건을 했는지 본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처음에 다 같이 했어야죠. 그런데 박지원 원장을 만나고 나서 또 두 건을 했고 그리고 그 시점까지는 이 뉴스버스에 어떤 이전은 김웅 의원과 대화하는 텔레그램만 가 있었지 고발장 같은 건 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날 고발장 같은 것도 다 캡처를 하고 그것이 그 다음에 뉴스버스에 전달이 돼서 뉴스버스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 전후관계 줄거리를 쫙 이렇게 짚어보면은 저것은 아마 그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에 대비한 거다. 그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거죠. 제가 지난 총선 때 그 나름 선거 공작이라고 하는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 폰에 있는 어떤 증거물이 될 만한 사진들을 사실 제보를 할 때는 제가 보니까 전에 이 조성은 씨가 공익 제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사고처럼 나온 거다. 본인의 윤석열 후보를 반대하다 보니 그 기자와 평소에도 전혁수 기자죠. 전혁수 기자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면서 이런 내가 예전에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웅 후보에게 간 손준성 검사의 고발장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 일들이 시작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후에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만나지 않고를 떠나서 조성은 씨의 저 변명 아닌 해명이 저는 와닿는 이유가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해서 대비해두고 자신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캡처를 해두는 것은 굉장히 방어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 이 사건의 본질인 2020년 4월에 있었던 고발장이 2020년 8월에 특히 열린민주당 지금 현재 그 대표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건이 미래통합당 증인이 찍힌 고발장으로 똑같은 판박이 모양으로 고발 접수되었고 그것이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됐고 재판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본질이 이 증거가 전혀 바뀔 수 없고 조작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고발이라는 게 원래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하는 건 고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간에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의 범죄가 밝혀지고 그 사람이 유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고발은 잘 됐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뉴스버스의 보도를 보면은 마치 윤석열 총장이라는 말 표현도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하면서 윤석열 검찰이라는 집단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이것이 마치 윤석열 후보가 지금 배후에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좀 문제를 삼는 것이고 2020년 4월에 있었던 이 일이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보도가 되었고 왜 1년 반이나 지나서 이 조성은 씨가 이 제보를 했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나와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금 신분이 국정원장이고 박지원 개인으로 만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또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련해서도 지금 뭐 수사 상황이 다 유출되는데 장관님께서 아주 그 힘들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답할 수 있는 그 모범 답안이 있어요. 이런 거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윤석열 후보가 관련이 있느냐 없느니 손준성의 뭐 증거가 있느냐 없느니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피의사실 유출로 당사자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장관도 그렇고 지금 뭐 국정원장도 그렇고 다들 태도가 너무나도 좀 편향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국민을 위해서 각 장관에 있는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또 그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에 관여해서 되겠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제보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조성은 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SNS 활동들이 다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 원장과 만나고 난 다음 이 태도가 좀 바뀌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뭐냐면 추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에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요. 지난달 22일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비판의 글을 저렇게 올렸다는 걸 가지고 입장이 좀 바뀐 게 아니냐, 뭐 때문에 저랬을까, 뭐 이런 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 후보에 대해서 뭔가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내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만났을 때 8월 11일이죠. 제3자가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논쟁이 있는데 특히 이 제3자가 특정 후보 캠프에 있었다라는 주장까지 되면서 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성은 씨는 만남에 동석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성명 불상자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는지. 저도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동석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냐 해서 그 고발장에 동석자도 넣었다고. 박지원 원장 말인데 그날 8월 11일은 분명히 두 명이 만났고 나는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개입 그런 거 안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아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입니다. 모든 걸 잘 알고 있어요라고 제3 강조를 했습니다. 성명불상에 한 명이 동석했다? 제보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이야기는 뭐 있었던 들어와 있는 걸 전에 들었고요. 현재는 그 확인 중에 있다. 네. 자, 이 인사가 홍준표 의원 캠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뭐 누군지 성명 불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누군지가 이제 다 여의도에서는 떠돌고 있고요. 근데 본인들은 조성은 씨부터 그 제3자라는 사람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본 적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도 내 실명 꺼내기만 해봐라.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박지원 원장, 조성은 씨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이 윤 후보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모든 당사자가 부인하는 사실이고 네. 또 기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국정원장 공간에서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다 국정원 직원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바로 밝혀질 수 있는 거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국정원 출신이기는 하지만 벌써 오래전에 국정원을 그만두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정원 있는 분들하고 알 수도 없고 또 사이가 좋을 수도 없고 만약 정말로 홍준표 후보 캠프와 연관돼 있는 분이라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머쓱한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국민의 당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오히려 물론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제기하게 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별로 큰 캠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캠프에 있다고 하는데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내 정보 담당을 하면서 국회 출입을 오래 했습니다. 국회 출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오늘도 저도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3자라고 하는 사람과 통화를 했다는 사람들이 저에게 전해준 것은 본인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나 양쪽에 전화번호조차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 국회 출입을 했는데 정부 담당관으로서 국회 출입을 하면은 주로 국회 법사위 쪽하고 많이 통합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은 국회 법사위를 오래 했어요. 자, 그런데 박지원 원장과 전화번호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 또 뭔가 또 석연치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퍼지는데 퍼지면서 심지어 그러면은 그날 8월 11일 그 모임 장소 그 호텔에서는 없었다고 해도 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서로 뭐 이런 어떤 연락 같은 게 있었으니까 이 이름이 검증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까지 나오는 상황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요. 윤 캠프에서는 아마 특정 후보 캠프에 있는 분이 뭔가 이 고발 사주를 하는 그런 공작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보여요. 김병민 대변인 뭐 근거를 좀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지금 캠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처음 문제가 보도됐을 때 윤석열 후보와 연결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정치 한복판에 놓여져 있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당시 제보자가 익명의 뒤에 숨어서 본인으로 특정된 상태로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숱한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익명으로 한 TV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니 그 다음 달엔 결국 실명을 바탕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관련된 얘기들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뒤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나오게 됐던 계기들도 첫 번째 SNS에 있었던 하나의 사진에 대한 제보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내용도 한 번에 밝혀진 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제보를 통해 이게 혹시 박지원 국정원장이 역사와의 대화에서의 역사를 지칭하는 것 아니냐는 숱한 얘기들이 있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결국은 박지원 국정원장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죠.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디에서도 특정 후보 지금 뭐 홍준표 후보 등을 얘기하는데 홍준표의 히읗자도 꺼내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한 실명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명불상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차원에서 고발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명불상자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대충 알고 있는 이름이다 보니까 이게 윤 캠프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좀 근거를 좀 확실하게 갖고서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첩보라고 들어온 거 다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이런 건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정보기관 수장이 잘 이런 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본인이 굉장히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자기는 검찰총장 하면서 검찰청 내부 사람하고만 밥 먹었냐. 윤 총장 시절에 나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 아까 CBS 기자 얘기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국정원장이라 말을 못한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
어떻게 보면 국정원장이 뭔가 압박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배승희 변호사?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정원장 취임 시에 뭐라고 박지원 국정원장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번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 국가정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셨는데 지금 이 발언은 상대를 협박하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지금 이 국내에서 내가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랑 술도 많이 마셔놓고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하느냐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들리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국가의 국가정보원장이라는 분이 하실 말씀이 있고 안 하실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물론 사적에서도 지금 국가정보원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 기자한테 하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 이 그만하라라는 뭐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국내 정치에 개입돼서 지금 현재 이 문제로 박지원 국정원장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어떠한 뭐 관련도 없고 그리고 선거에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사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적으로 만난 거 제 개인 카드를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어떻게 여기다 대고 후보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그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입장을 다 바꿔놓고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사실은 손준성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검찰의 문제를 지금 윤석열 검찰의 총장일 당시에 있던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그 의혹 제기가 있는 상황에 갑자기 공익 제보했던 제보자가 개인적으로 만난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 당연히 저런 말씀을 하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원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치권에서 정치 8단, 9단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자리는 위중한 자리에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위중한 자리에 계시지만 지금 사적인 일로 본인에게 공격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려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거를 윤석열 후보에게 그대로 전달해드리고자 하면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그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던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다 대입해보면 본인도 특별히 박지원 원장께 하고 있는 얘기가 정말 내로남불이 아닌가, 유체 이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원장이 본인이 결백하다면은 상당히 이제 화가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건 단순히 술 마신 것이 아니고 워낙 정치권에서 정보통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대표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윤우진 전 용산서장 이야기를 했어요. 세무서장. 그 윤대진 형이죠. 윤대진 검사장 형인데. 그래서 윤우진 사건도 그 뇌물 사건이죠. 뇌물 사건도 내가 그 원내대표하면서 야당 원내대표하면서 내가 다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윤우진 사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뭐 무마 의혹 또는 그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의혹 이것에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박지원 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뭔지 팩트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재작년이죠. 2019년 윤석열 그 인사청문회 때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 그때는 박지원 의원입니다. 민평당 의원인데 박지원 민평당 의원이 그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윤희진과 윤석열의 관계는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내가 야당 원내대표하면서 다 찾아봤는데 자료가 다 있는데 그런데 연결고리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정원장 자리에서 그 이후에 뭐 추가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국정원장이 좀 정치에 좀 관심을 갖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저희들이 윤석열 전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박지원 당시 의원의 모습 자료 화면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저러한 정의로운 발언이 결국 촛불혁명을 가져왔고 오늘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킵니다. 저러한 기백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꼭 검찰총장 돼서 부당한 지시를 절대 받지 않고 검찰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제가 믿어도 됩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외적인 압력에서
정당하게 수사가 되도록 그 점을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하고 저하고 악연 좀 있는 거 알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저는 후보자 때문에요.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목포 선거에서 그분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데 나 때문에 후보자가 그분 수사하면서 박지원이 불어라 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속으로 나한테 한 번만 걸려봐라. 윤우진 여러 가지 의혹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리가 안 걸리더라고요. 소위 건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장제원 의원께서 장모 내가 많이 했다. 그런데 고리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 저도 장제원 의원의 말씀에 이어서 윤우진 서장과 총장 후보자와 윤대진 검찰총장의 소위 말하는 커넥션에 대해서 건이 안 돼서 포기합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보겠다 하는 말씀 드릴 테니까 그 악연은 좀 정리합시다. 예, 당시에 건이 안 돼서 포기합니다. 그랬었는데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윤우진 처음 한 게 나다.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나 건드리면 나도 뭐 할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이 정보기관 수장이라는 분이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이게 국가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언론과 인터뷰하는 거 과연 바람직할 거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셔요? 우선 뭐 부적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저런 발언도 부적절하고 또 언론 보도에 나타났다시피 조성은이라는 사람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러 차례 만난 것조차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장이 제가 만나보니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또 본인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게 또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야말로 본인 말씀 따라 실제로 밖에 일당 돌아다니기도 굉장히 또 말하자면 이 경호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에서 만나야 되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몇몇 분들을 중복적으로 만난다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조성은 씨도 일정하게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 그룹들을 집중해서 만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핵심이 뭐든 간에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뭐 내가 떳떳하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을 하고 있는가에 더 무게를 두고 조금 스스로가 좀 조신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홍준표 의원 캠프 있는 사람이 같이 만났다 이 소문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치판이 뭐라도 후보끼리 경선하면서 왜 전직 국정원 직원을 나와 조성은 사이에 끼워 넣느냐 정치 공작이고 모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옆에는 새도 안 날아간다 이 얘기를 조성은 씨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똑같은 말 수천 명에게 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반박을 했습니다. 박지원 게이트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대로 해봐라 난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SNS 활동을 했던 내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태경 후보인데요.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 씨에게 국정원의 대외 기밀성 내용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 국가 기밀 유출한 게 없는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자, 김병민 대변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성은 씨가 SNS를 꽤 활발하게 합니다. 그 내용들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정치인들은 조성은 씨의 SNS를 기반으로 과거에 있었던 활동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이 있고 난 뒤에 박지원 원장을 상징하는 여러 글들을 적게 되는데 여기서 나왔던 메시지들이 굉장히 내밀하고 혹시 국정원장으로서 밖으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기밀들을 조성은 씨에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정황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2월 달에 SNS 글뿐 아니라 올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 당시 후보를 대상으로 썼던 글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박지원 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이렇게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절대로 개입돼서는 안 되는데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현재 당적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조성은 씨에게 도대체 어떤 얘기들을 했던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국정원의 모습과 상당히 달라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 해임이 필요하다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태경 후보가 지적한 건 또 이런 내용입니다. 국정원 사찰 내용 공개하라 이런 주장이 당시에 있었을 텐데 아마 조성은 씨하고 그때가 국민의당 그 전직 의원들하고 식사를 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다 공개하면 딴 건 모르겠고 이혼할 사람 많을 거다 이렇게 전화해라. 날면 새가 떨어지던 시절을 넘어 내가 걸어가도 새가 안 날긴 하던데 그래도 한판 붙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태경 후보는 자신이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국정원장이 했던 내용인데 그걸 조성은 씨가 쓰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막 박 원장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제기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힘의 또 대선 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말의 그 무게를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야 될 건데 막 던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조성은 씨가 써놓은 그 글들을 잘 보면 굉장히 그냥 사석에서 가십으로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사담들을 많이 듣고 와서 한참 웃었네. 근데 뭐 이혼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표현은 이게 국가 기밀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 그 국가정보원장이 되기 이전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고 주변에 많은 인물들과 늘 대화도 하고 또 교류도 많이 하셨던 경륜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사석에서 재밌게 후배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즐거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들은 조성은 씨는 저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것을 마치 국가 기밀을 듣고 와서 저렇게 누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하태경 의원님이 저는 지금 너무 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검찰의 사유화나 윤석열 게이트라고 저희가 의혹을 삼고 있는 검찰과 야당의 고발 사주 이 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얼마 전에 국정원에 다녀온 사람, 만나고 온 사람에게서 박지원 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나는 새도 떨었는데 요즘은 국정원장이 지나가도 새도 날지도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는 곧 어떤 어떤 정보 같은 거나 정치에 간섭 안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시면은 그것까지는 조성은 씨가 이야기한 것이 뭐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한 거 그대로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령 박형준 그 부산시장 후보가 그때 부산시장 보선에 출마했을 때 국정원 사찰 문건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때 4대강 관련자들 사찰했다 이런 것이 쟁점이 됐었죠. 그때 조성은 씨가 남긴 SNS를 보면은 본인이 그 관련 없다고 하지만 박형준 후보가 관련 없다고 하지만은 그 여러 루트로 확인했을 때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박형준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정보위 마치고 전화 오셨어도 이런저런 말씀 나눴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보위 마치고 누가 전화를 했느냐? 만약에 국정원장이 했다면은 이렇게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했다면은 아니 그러면 뭐 나는 새 이런 거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어떤 그 선거를 치르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SNS만 보면은 그리고 그런 의혹이 들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냐 이까지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태경 후보는 저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조성은 씨가 쓴 SNS 글 밑에 내용을 보면 KBS가 보도했던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정보위 마치고 전화 오셔서도 이런저런 말씀 나눴지만 이런 대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아주 아낀다고는 합니다만 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뭐 연락을 했던 사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드러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모르죠. 근데 혹시 조성은 씨가 또 이걸 과시용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또 필요하겠습니다만 국정원장이 이런 식의 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가 되면서 이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캠프 간에 또 신경전으로 번졌습니다. 홍준표 경선 후보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죠. 대표님 캠프에 대한 좀 네거티브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데 난 참 그 사람들 다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짓에 대해 흔들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문제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보고 달려들어야지. 그 사람들 공격수로 따지면 그 초보 공격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만한 그런 감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상한 소문을 누가 퍼뜨리고 다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 알죠. 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짓 하면 천벌받아요. 네, 홍준표 후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배승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견제구를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의 이런 어떤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홍준표 후보의 쭉 살아온 인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치권에 계셨던 그런 걸 볼 때 이렇게 뭐 뒤에서 어떤 뭐 국정원장과 함께 이런 거를 했다고는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께서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태도에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좀 문제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공격할 만한 그런 깜이 되는 사람이냐 이런 발언들은 좀 상대를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을 하면서 또 그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셨으면 좀 더 그 태도에서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야 정말 초선 시절, 재선 시절 저격수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대여 공세를 엄청나게 강하게 했고 상당한 성과까지 얻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하는 부분 굉장히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좀 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지금 동석자 이야기를 했고 그게 또 소문이 나면서 홍캠프 쪽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 피해받는 분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성은 씨가 좀 논란이 되는 부분 우리 원장님 발언입니다. 우리 원장님과 내가 원했던 때가 아니고 이런 거였거든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얼떨결에 나온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윤석열 후보와 박 원장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취재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로. 일단 제가 대표님한테 시시콜콜 상의 드릴 일도 없고 그냥 정말 안부 정도만 묻고 역사와의 대화를 했는데 정작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아니 그럼 두 분이 팔씨름하고 놀았습니까? 아니,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는 아니다. 그냥 이제 이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냥 얼떨결에 나왔던 그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얼떨결이기도 하고 앞단의 문장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박지원 원장님과의 관계를 여쭸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붙여서 자꾸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불필요한 공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떨결에 나온 것이 진실이에요. 뉴스보스에 파일을 적응해서 보도하게 만드는 데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거죠. 조성은 씨가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면 금방 나와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상당히 강하게 이 제보자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 부분은 좀 새겨 들으셔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거짓말 탐지기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익 제보자로서 지금 권익위에 오늘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그 신분에 따라서 상당한 또 보호 조치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 부분은요? 일단 말의 신뢰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뉴스버스의 보도는 사실 조성은 씨에 대한 제보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조성은 씨가 건넸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김웅 의원에게 최종적인 확인 전화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가 다 여기에 대한 조성은 씨에 대한 주장을 바탕으로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근데 뉴스버스의 최초 보도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조성은 씨는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던 내용들을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버스의 최초 보도는 고발 사주에 관한 의혹으로 전달됐던 내용이 당 법률지원단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최종 고발이 이루어지진 않았더라도 고발 사주라는 프레임으로 엮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조성은 씨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버스의 보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말의 신뢰가 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SBS에 나와서 했던 그 본방송에 나왔던 얘기들은 아니고 전체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가 있던 내용들을 저도 확인하고 나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전화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말이 헛나왔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동안 조성은 씨가 했던 말 전체에 대한 신뢰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제보자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두고서도 본인이 했던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 측면들이 있어서 이쯤 되면 이제는 조성은 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한 주장들을 좀 그만하고 본인 스스로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국민들께 혼란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국회에서는요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법사위에서 이 고발사주 의혹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연련된 송 검사 윤 후보 관계 매우 특별하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오고 갔는데 이런 가운데 조성은 씨가 오늘 서울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인데요. 나 혼자 죽이면 끝날 줄 아느냐. 검찰에 내부 고발자가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했습니다. 이게 서울경제와의 인터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가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내부 검찰의 내부 인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내부 고발을 했다. 이런 주장일 수도 있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송공호 부장님, 여기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이것이 일단 공수처에, 그러니까는 그 검찰의 내부 고발자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아마 참고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들은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그런 흔적이 사실 조금 보이는 것이 최근에 공수처에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이 제보 작성자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이런 다른 데서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공수처가 짧은 기간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강스카처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까? 압수수색도 들어가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만큼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수처가. 그렇다면은 공수처가 또 다른 제보자로부터 뭔가 그 제보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 조성은 씨가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본인만이 아니고 본인이 혼자서 다 이게 덤태기를 써놓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좀 더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공모해서 다른 검사에게 이 고발장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별도로 그동안 언론 보도에 안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걸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제3의 인물이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에 제보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성은 씨가 알고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조성은 씨가 제보한 내용,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일정 부분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본인은 그 2020년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김웅 후보에게서 받은 그 고발장을 사실 당에다가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가지고만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2020년 8월에 정정식 그 당시 법률지원단 단장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린 지금 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 중간에 누군가가 다른 또 인물이 있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으면 이 사건들 시간의 흐름도 그렇고 전체 맥락이
완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퍼즐에 대해서 오늘 뭔가 뉘앙스를 제가 풍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신뢰도 가고요. 이런 부분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 자체적으로 먼저 그 당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더하면 야당에서도 특검도 제의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이 검찰이나 박 장관 법무부나 요 내부 감찰 내용에서도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이 보도가 나온 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었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윤 후보가 연관이 돼 있어야 이 프레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폭발력이 있는 사건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김웅, 손준성 그 두 사람이 공모해서 제3자를 시켜서 고발장을 쓰게 했다면은 또 성격이 좀 달라지거든요. 물론 현직 검사가 야당의 정치인과 공모를 했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큰 사안이긴 합니다만 대선 국면에서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법사위에서도요. 손준성 검사와 윤 후보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 이렇게 답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밝히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때에 부임한 사람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손 검사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포괄적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행태 또 회의의 주제 방식 그 외 두어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이 손준성 보냄이 검사 그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네,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그런 답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근거도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좀 더 파봐야 될 문제죠.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손준성 검사의 동인일 겁니다. 과연 그분이 독자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될 동기가 무엇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갈 수 있다는 거고 또 그 내용 자체가 고소 고발하는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과 연관이 돼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여권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법리적으로 보면 윤 총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또 본인이 지시를 한 그 자체가 검제 구성의 단일 사안으로 될 수 있느냐는 논쟁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구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고 또 제3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본인은 법리적으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고발장 꾸미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것은 명확한데 그것이 고발장이 아니지만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고발장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을 보충 자료들을 줬다면 또 하나의 어떤 범죄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문제만 가지고 윤 총장하고 연결시킨다든지 바로 직접적으로 이 손준성 검사만 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지시했다라고 하기에는 동인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 문제가 명확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으로 봐서 오히려 후보가 뭐 바빴겠지만 김웅 후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역으로 손준성과 다른 뭐 초임 검사를 불러들였거나 아니면 뭐 김웅 후보 본인이 썼거나 아니면 그와 다른 검찰 안에 있지 않지만 다른 법조인이 고발장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국회 나와서 해야 되는 답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장관이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범계 장관이 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지켜보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국정원장 혼자 개입된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전부 다 나서갖고
특정 야권의 대선 주자에 대한 정치 공세에 나서는 정치 탄압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유행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오늘자로 대장동 관련된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라고 아마 야권에서는 거칠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환경부 블레이스 사건으로 환경부 장관이 전직 장관이 구속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까라고 물어보게 될 것이고요.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들이 줄기소됩니다. 예. 그럼 이 줄기소된 사람들과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까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러한 일들을 자초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나중에 묻고 따지게 되면 그 주체가 박범계 장관이다라고 하는 비판 피해갈 수 없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어제였죠. 권성동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연결해서 이 부분을 또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드루킹 댓글 조작 공작 사건으로 누가 재미를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김경수 지사입니까? 문재인 후보입니까? 뭐라고 판단하긴 그런데요. 아니,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후보 수행팀장인데 2년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네네. 그럼 결국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이 문재인 후보죠. 이 사건을 갖고 문재인 후보 여론 조작 사주 의혹이라고 부른다면 총리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또 반증이 워낙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 못 하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청와대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 사건으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호, 박형청 등 청와대 비서관 6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한병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재판 계류 중인 거.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 사건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했다. 이렇게 비판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채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주했다라고 여권에서 주장을 하니까 제가 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그런데 이 앞에서 제가 열간 사건들은 확정 판결 받았거나 기소됐거나 한 사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다 부인하는 게 여권 아닙니까? 그런데 사주했다는 아무런 종합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 그게 과연 가당치는 않은 일입니까? 윤석열이 사주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앞에서 열거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윤석열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신 있습니까? 예. 자, 저렇게 권성동 의원이 또 이 김부겸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핵심은 이제 꼭지점에 윤석열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공수처의 그 영장 내용대로라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게 되죠. 손준성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지시했으면은 지시한 검사가 또 지시를 받았다. 이건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 윤석열 후보는 벗어나는 것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계속 그 꼭지점에 윤석열을 두고 전제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령 조금 전에 작년 2월에 윤석열이 발탁을 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작년 1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해서 일종의 자천 인사를 막 했죠. 하면서 그 대신 대검의 간부들은 이른바 말하는 추미애 사단 이런 그런 성향의 간부들을 다 포진을 시켰다. 그래서 윤석열을 포위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일각의 분석은 그 포위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윤석열 쪽이 아니다는 이야기고 또 몇 가지 한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한 2가지는 뭐를 이야기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는 뭐 유임을 부탁을 했다. 그 추미애 장관도 했고 박범계도 그런 내가 알고 있다고 유임을 부탁을 했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를 아마 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주 밀접한 관계다. 윤석열의 지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판사 사찰 문건은 정말 사찰 문건인지 그때 징계위에 할 때도 논란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냥 참고용인지. 근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 사찰 문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윤석열과 손준성의 관계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억지스럽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그 검찰개혁 얘기를 부르짖을 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뭐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추윤 갈등이라고 대서특필했던 그 과정으로 거슬러 갑니다. 지금 최근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당시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현재 아직 그 사건에 있어서 휴대폰을 열어놓지 못하는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을 열게 되면 지금 이 많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리고 뭐 손준성 검사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그 권순정 대변인, 한동훈 검사 모든 사람들이 연결돼 있는 사건들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야당의 그 권성동 의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호통을 치시고 김부겸 총리에게 호통치고 저런 질의를 하실 것이 아니라 검찰에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비번을 빨리 풀어라. 그것으로 의혹을 해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지금 계속 풀고는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에 직접 보내서 또 풀어보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보도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아니 검찰 내부만 아는 걸 어떻게 언론에서 자꾸 쓰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감찰을 해라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푼 거 이재명 지사도 지난번에 안 내놨다는 거 같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비밀번호는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을 보호하는 것과 정말 수사 협조하는 것과 그 사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손준성 검사와 본인이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인데 한번 보시죠. 네. 움직일 수도 있죠. 자기가 누구 만나고 누구하고 문건 주고받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런 걸 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뭐 결재받고 옵니까? 좀 더 앞에 가십시오. 조금만. 엘리트 검사인데 각자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지 누구의 뭐 제 사적인 무슨 저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사주 지시를 한 적도 물론 없지만 내 가족의 일을 가지고 야당이 고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제발 하지 말아 주시오라고 해야 될 판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네, 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손준성 검사도 굉장히 지금 크게 반발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자신의 입장을 처음과 지금 일관되게 고발장 작성, 전달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을 그 검사로서 일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마치 검찰이 하나의 이 동일 조직체로서 이 무슨 조폭과 같이 대장이 뭔가 이러고 하면 밑에서 알아서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조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검찰 조직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 검찰 시스템이란 것은 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피의자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사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 검찰총장 보위를 위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식의 프레임은 저 법조인으로 볼 때는 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 검사와 매우 친한 관계.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알아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려면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공모 공동점법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일단 공모를 할래도 뭐 눈빛만 주고받아서 공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긴밀한 연락이라든지 서로 간에 어떤 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고 손준성 검사도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에서 이 휴대전화와 이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와 뭐 아이패드를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마 이거를 열어보면서 연락을 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뭐 찾아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또 수사 상황에 있어서 순서가 잘못된 거죠. 어떤 피의 사실이 있어,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있어야 그에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 그 증거를 찾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증거를 먼저 받아가지고 그 관계를 입증하려는 이런 식의 순서가 바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리한 이런 프레임과 공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 시절에 정말 본인의 어떤 부인과 뭐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더라면 물론 뭐 청문회도 통과를 못했을 것이고 또 만약 그게 있었다면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아마 총장직을 그만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엮어보려고 하는 거는 좀 자제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두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1차는 중단이 됐었죠. 근데 거기서는 뭐 이 김웅 의원이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좌관 PC를 사용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돼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고 뭐 빈손으로 갔다 이런 주장을 김웅 의원실에서는 했습니다. 공수처 일단 김웅 의원 휴대전화, 차량 다 압수수색했고 거기서 이제 나온 증거물 가지고 지금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대검이 윤석열 후보에게 혐의 적용하기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잠정 결론 내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대검 감찰부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고 반박을 했고 박범계 장관도 법사위에서 그런 보고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대검 감찰부가 현재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직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서 파리 때에 지난 5개월 헤매어 온 것이 윤 전 총장의 현주소다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고 당 쪽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했는지 모르지만 급작스럽게 이 당에 들어가 가지고서 아마 최근에 봐서는 본인 스스로도 그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캠프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치러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캠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15년 전에 설치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 지난 4월 달인가 3월 달에는 이미 그런 거지. 아마 거기에 파리 때가 잔뜩 모였을 거란 말이야. 응? 그 파리 때는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은 소기의 목적 달성하기가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파리 때에 둘러싸여가지고 지난 한 5개월 동안을 갖다가 거기서 지금 헤맨 곳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오늘날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네. 자, 어떻습니까? 김영지 의원님?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죠. 그러기에 나한테 빨리 통화를 해서 만나지. 예. 그랬으면 내가 파리테를 쫓아주고 난 다음에 가뿐하게 좀 더 견뎌서 맵집과 정리를 한 상황 속에서 입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을 텐데 물론 입당하는 과정 자체가 윤 총장의 의지대로 입당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당에서 압력을 하니까 뭐 하도 언제 입당할 것이냐 소리 내서 입당한 건 알지만 나의 존재를 그렇게 일부러 피하더니 이런 꼴이 되지 않았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도 어쨌든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윤 총장하고 소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내 말대로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늘 옳은 말씀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뻐꾸기 새가 떠오르거든요. 남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고 그 둥지를 다 파괴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지금 대선 주자 그 후보에 대한 검증은 당과 별개로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마치 그 외피가 되어주는 형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파리때로 비유하셨는데 김종인 대표님은 지금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오지 않았니? 이러시면서. 해석이 비슷하시네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윤석열은 밖에 있다가 삼지대에 있다가 나중에 그 국민의힘 후보가 좀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몇 차례 했는데 그러지 않고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하니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그 입당을 안 하고 있었을 경우에 과연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그 공격이 들어오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대척점에 있지만은 다른 후보들은 같이 또 도와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나마 견디는 것 아니냐는 말도 할 수 있고 결국은 내일 그 1차 컷오프 발표되죠. 컷오프 발표되면은 아마 당에서 공식 순위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다 흘러나와서 윤석열 후보의 위치가 내일 확인될 거니 당에 들어간 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내일 아마 판단을 날 거예요. 자, 김병민 대변인. 네. 김종인 위원장 모셔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윤석열 후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아마도 좋은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꾸준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